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라는 김교환 명장님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자기계발서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MBC 성공시대라는 방송에도 나오셨고요.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이지만 제가 어떤 기사를 보고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을 받아서 이분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이 책을 찾아내게 됐어요. 이분이 책을 낸 줄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서 막 찾았어요. 혹시 이 책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굉장히 싼 값에 구입을 했어요. 얼마에 샀을까요? 12,000원짜리 책을 4,400원에 중고에 샀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당을 쓸던 청소부에서 최고의 명인 명장이 되기까지, 공장 청소부로 시작하여 초정밀 분야 한국 최고의 명장이 된 사람, 초등학교 과정 학력으로 5개 국어를 구사하며 대학을 졸업한 사람, 기업체와 수많은 교육기관의 초빙 1순위,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최고 강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책이 아마 나온 지가 조금 됐을 거예요. 언제 나왔나 한번 볼게요. 2001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려 17년 정도 된 책이네요. 오래됐어요. 2001년에 나온 책인데 2010년까지 몇 쇄가 발행됐냐면 70쇄가 발행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신간이 아니어도 예전에 나온 책 중에 보물 같은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오래된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이분도 막 상 어마어마하게 많이 탔고요. 국제 품질관리 한국 대표, 품질관리 지도사 새마을 훈장, 국품질관리 분임주 경진대회 금메달, 창원기능대학 졸업 공로상, 그 다음에 대한민국 품질 명장 인증 대통령상 수상, 그 다음에 저축상 대통령상, 막 어마어마해. 막 상이란 상은 대통령상만 3번 받으셨어요, 이분은. 그것도 다양한 분야로.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 책을 오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분은 굉장히 가난했고요. 가난해서 부모님이 병원도 제대로 못 가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밥도 잘 못 드시고, 당연히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스토리가 이 책에 다 담겨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돌아가실 때, 결혼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래서 그런 과거의 힘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좀 풍족한 시대에 살아서 굶어서 막 그렇지는 않잖아요. 막 굶고 막 배고픈데 참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휴지를 정말 많이 들고 울면서 읽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학교 공부를 못한 대신 많은 책을 읽었다. 정치, 경제, 문학, 예술, 기술 등 책을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힘을 얻었고, 책을 쓰는데도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책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본 놈들의 악질적인 시달림으로부터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때부터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본 사람보다 잘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고,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참 이런 게 많죠. 일본을 이겨야 한다 라는 마인드로 성공하신 스포츠 선수도 그렇고 많아요. 좀 선의의 경쟁자처럼 지금은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너무 힘들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름이 있으니까 막 이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너무 아픈 엄마에게 하얀 쌀밥을 주게 됐대요. 왜냐면 그 아주머니가 쌀밥을 줬나 봐요.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쌀을 줘서 쌀밥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야야 아들아, 어찌 밥 색깔이 이렇게 하얗냐. 엄마, 쌀밥 색깔은 원래 하얀색이랍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쌀만 드신 거예요. 막 노랗게 된 쌀만 먹었는데 이렇게 하얀 쌀밥은 처음 먹어본다라고 얘기했대요. 평생 쌀밥 한 번 실컷 먹어보지 못하신 우리 어머니, 먹을 것만 생기면 먹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많이 먹었으니 배가 부르다고 아들 먹으라시던 그 어머니가
쌀밥을 잡수시면서 좋아하시는 것이었다. 이 정도로 정말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아픈데도 쌀밥 한 번 제대로 주지 못할. 그래서 이분이 취업을 하려고 안 되겠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겠다. 이렇게 병원비도 못 내고 해서 취업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우중공업 창원 공장에 갔대요. 그것도 주인 아주머니한테 500원을 빌려서 차비를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연습장 노트 같은 거 있죠. 거기에 그 이력서를 써서 찢어가지고 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정문 근처에 사원식당 앞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대요. 그 안에 손바닥만한 두부 덩어리랑 생선 대가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부 덩어리는 얼른 입에 집어넣어서 먹고요. 그 꽁치 대가리와 고등어 대가리는 주머니에 넣었대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대우중공업에 이분이 거길 들어가서 한 번도 그 잔반통을 보면서 그때를 잊은 적이 없대요. 근데 이때 그 수희 아저씨한테 그 이력서를 보여주면서 저는 취업을 하러 왔어요 라고 하니까 노트장에 이력서를 써온 사람이 어딨냐? 라고 이제 혼을 내시고 몸에서 막 생선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 생선을 주워서 주머니 넣었으니까. 그래서 거지 아니냐고 하면서 이제 저리 가! 이러면서 막 팍 떠밀었어요. 떠밀어서 동생과 함께 넘어졌고 막 같이 울었대요. 엉엉 울었는데 그때 빵빵거리며 승용차가 한 대 들어왔어요. 그때 그 승용차에 있는 분이 창문을 내리면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사람을 그렇게 다루면 되겠느냐 하면서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줬대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김호중 회장님의 동생인 김성중 초대 본부장이었대요. 여기서 되게 큰 감동을 느꼈어요. 그렇게 거지같이 하고 냄새가 나는 사람을 내쫓지 않고 그런 정말 이상한 그런 이력서를 써온 아이한테 면접의 기회를 준 거죠. 열 몇 살 때라고 제가 이걸 봤어요, 그 당시. 그래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환으로 채용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입사를 한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마당도 쓸고요. 풀도 뽑고 새벽 5시에 출근을 했대요.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야근자들이 6시에 아침 식사 준비하는 사원식당에 가서요. 양파도 까고 파도 다듬었대요. 그런 일을 거들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너무 예뻐서 남몰래 밥을 챙겨주셨대요. 식당에서 밥도 먹고 출근도 일찍 하고 남들보다 훨씬 일을 일찍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멀쩡한 땅을 놀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회사 땅뿐이 아니라 월세집 아주머니 그 집 주변에 마당과 울타리도요, 꽃도 심고요, 더덕 씨도 심었대요. 그러니까 막 더덕도 막 나고 막 뭐가 나니까 할머니가 복덩어리가 들어왔다면서 방값을 받지 않은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이분의 성공 비결은 부지런한 사람은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기계를 원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기계를 이제 닦기 위해서 기계를 다 풀은 거예요. 기계를 다 풀어 선반 만드는 뭐 그런 기계를 다 풀었대요. 풀어서 그거를 퐁퐁으로 다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조립을 했다는 거예요. 조립하는 법을 너무 어려웠대요. 푸는 거는 쉬운데 다시 조립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당황했지만 밤을 새가지고 그 조립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났대요. 잘 되지 않는 기계를 깨끗이 닦아서 기름칠까지 하는 그런 직원으로 소문이 났고요. 자기는 그게 너무 즐거웠대요. 저 녀석은 자장면 한 그릇만 사주면 기계를 분해해 비눗물로 씻고 다시 조립해준다는 소문까지 났던 것이다. 그렇게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수도 없이 많은 기계를 분해했으니 어떻게 기계 박사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능사원 보조공으로 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는 나를 정식 기능공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 새끼야, 꼬마 이렇게 불렀대요. 처음엔 사환으로 들어갔고 이제 보조로 있었으니까. 근데 정식으로 인정이 된 거죠. 왜 아무도 기계를 풀어서 닦을 생각을 안 해요. 다들 그냥 퇴근하고 그냥 시간 맞춰 출근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정말 이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곳곳 다니면서 내가 할 일이 없나를 찾아본 거예요.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대요. 낮에는 주어진 일을 하고 밤에는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했으니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죠.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지식이 없잖아요. 한글만 겨우 아는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부는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해야지 별도의 시간을 낼 수 없어 책을 확대 복사해 여기저기 붙여두었다. 누워서 보이게 천장에 붙이고 돌아 누웠을 때 보이게 벽에도 붙였다. 화장실에는 문과 휴지거리 위에도 붙이고 회사에는 기계 위에 공구함 속에 옷장 안팎에도 붙였다. 이렇게 눈만 뜨면 보이는데 어떻게 공부가 안 되겠는가?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도 기술사 자격증, 기술 기능사 이런 거에 합격할 턱이 없었대요. 공부를 워낙 한 적이 없으니까. 시험에 막 9번이나 떨어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진짜 열심히 했대요.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을 자기는 정말 어렵게 붙어서 사람들이 소대가리, 닭대가리 이렇게 막 머리가 나쁘다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공부보다는 공상을 하기 때문에 책상 앞에는 어떤 구호나 사진을 붙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암기용 메모는 다른 곳에 붙여야지 책상 앞에는 절대로 붙이지 말아야 한다. 너무 공감돼요. 막 다른 과목 그럼 쪽지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만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이분은요. 외국인 바이어가 왔을 때 영어를 무리 없이 대화라는 수준으로 영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초등학교 나왔는데 이 방법을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날마다 한 문장씩 외웠대요. 하루하루 꾸준히 하다 보면 탄력이 붙어서 나중에는 문장을 이용하는 능력이 훨씬 빨라진다. 덕분에 회화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현장 통역사가 필요 없어졌다. 현장에서 묻는 말을 대답하고 방문한 외국인에게 호감을 갖도록 작업 과정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이거는 한 번만 익혀놓으면 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도 않았대요. 대단하시죠? 이분이 그래서 이 책 내용이 보면 막 싱가포르에 가서도 막 강의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그런 지사 있죠. 해외 지사에 가서도 막 자기계발 강의를 하실 정도로 막 해외에도 나가고 이러셨어요. 저축상 받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저축은 계획이며 계획 없는 생활은 주먹구구식 생활이고 내일이 없는 생활일 수밖에 없다. 나는 철저한 계획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던 나는 1983년 10월 25일 저축의 날에 전국 최우수 저축왕 대통령상을 탔다. 자기는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이걸 탈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재테크도 너무 잘하셨죠. 나는 평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지, 더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더 많이 만들고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순간순간 수도 없이 생각해 보았다. 이게 바로 혁신이죠. 그리고 이거는 기업가 오너 마인드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까? 일반 직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많이 만들던 쉽게 만들던 월급만 주면 되지.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놈의 회사 때려쳐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이분처럼 회사를 막 하늘처럼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분이 맨날 정밀 가공을 위한 온도 치수 보정표 이런 것도 만들고요. 어떤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이게 기계가 되는지 그런 것도 자기가 막 표를 만들고 맨날 기계를 닦고 공부하고 하니까 집에 못 들어갔대요, 자기는. 그냥 바로 씻고 다시 또 일하고 쪽잠 자고 일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간 어느 날 진해 벚꽃 축제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부인을 보러 집에 갔대요. 오랜만에 갔는데 부인이 물이랑 쌀을 떠놓고 계속 절을 하고 있었대요, 집에서.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바깥에서 창문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새 신랑 오셨구려. 새댁이 아저씨 하는 일 성공하게 해달라고 밤낮 없이 저렇게 절을 하면서 치성을 드린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저를 그렇게 하면서 치성을 드렸대요. 그래서 하루빨리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는데 나는 벚꽃놀이 할 생각에 집에 왔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다시 그 사온 딸기를 문 앞에 놓고요. 후배 이름을 썼대요. 후배 이름을 써놓고 안 계셔서 그냥 두고 갑니다 하고 딸기를 부인에게 놓고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을 낳고 이제 알콩달콩 살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대요, 아이들과. 매주 화요일, 토요일에 열리는 걸 원칙으로 했고요. 버려지는 비누 소비를 줄이자 뭐 이런 주제를 선정해서 어떻게 하면 비누를 좀 아낄 수 있을까? 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비누가 퉁퉁 불지 않을까? 이런 걸 서로 아이디어를 막 낸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아이디어 뱅크예요. 2만 건 이상의 아이디어를 회사에서 품질 관련해서 냈을 정도로 가정에서 아이들도 그렇게 키운 거죠. 그래서 실제 자녀 교육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해의 수능 시험 때 나는 정말 훌륭한 학생을 한 명 보았다. 내가 아주 잘 아는 이주영 씨라는 분의 따님이었는데 그 어머님은 항상 아이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라. 그러나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이루거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이분도 억지로 점수를 따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도록 많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이 책에는요, 나의 종교는 대우종합기계교라고 합니다. 이분 회사가 이제 대우중공업이었으니까요. 자기는 정말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너무 가난하고 못 먹고 살았던 내 인생을 이 회사를 만나서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올린다. 하기야 하느님 부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나는 모든 신들께 우리 회사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회사 잘 되게 해달라고 온 가족이 기도를 한대요. 벽에 그 회사 로고인가 뭔가를 걸어놨다고 집에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영어도 매일 공부하고 항상 공부하고 잠도 정말 자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분이 학벌이 없고 초등학교를 나왔어도 이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과거에 내가 별로 좀 스펙이 없다라는 사람도 이 책을 보면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요.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감사할 것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가도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 좋은 책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책으로 또 만나요.